자, 여의도 정치권은 최근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여야 간에 뭐랄까, 이게 감정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긴장감이 아주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서로가 서로를 윤리위에 징계를 해달라 이렇게 막 제소하는 게 요즘 요 며칠 사이에 그런 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하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자, 이런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민주당을 향해서 아니 마약에 도취가 돼서 눈앞 이익에만 급급합니다. 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어제 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징계해 주세요.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이고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리위에 제소하고 여야가 서로를 제소하는 이 상황. 장해찬 최고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윤리위가요. 네.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도 못 내리고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 이게 제소하는 게 뭐 딱히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 싶어서 예? 여야가 서로를 윤리위에 제소하기 이전에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위를 어떻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로 바꿀지 그 대안을 여야에서 먼저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 윤리위라는 기구로 서로의 발언을 끌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눈살 찌푸려지는 발언이나 수위를 넘은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또 정치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상대에 대한 비판 또 공격 등으로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윤리위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어야죠. 김남국 의원처럼 명백하게 윤리적 기준을 어긴 경우에 윤리위가 제한적으로 가동되어야 윤리위에서 내리는 결정에 조금 더 권위가 실리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윤리위 자체와 예? 이 말 몇 마디 하는 걸 가지고 윤리위로 가져가는 것. 예를 들면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천안함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천안함. 막말 퍼레이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야가 상대 정당을 향해서 날석에 꼬집고 비판하는 것은 그 피해자가 다른 국민이 아니라 그냥 여당 정치인 기분 나쁘고 야당 정치인 기분 나쁜 거잖아요. 네. 그건 국민이 판단하게 놔두고 각자의 언어로 또 반박하면 될 일이지 이게 윤리위로 가져갈 일인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또 오늘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 혹시 화면 있습니까?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윤리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왜 이재명 대표가 영국의 그 교수 있잖아요. 앨리슨 교수. 앨리슨 교수가 왜 한국에 와서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 앨리슨 교수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저 사람은 돌팔이 과학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제1야당의 대표가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징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또 오늘 이재명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라고 얘기한 것이 또 뒷말을 낳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엄청난 대량 파괴 살상 후에 승리를 한들 승전을 한들 진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무슨 그리 큰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국력을 기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은
육군 3스타 출신이죠. 신원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습니다. 저 발언 관련해서 신원식 의원은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던데 조정원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는 걸 강요하는 저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뻔했다. 허허. 섬찟합니다. 어휴. 도대체 지도자로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더러운 평화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더러운 평화의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더러움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굴욕을 참아야 됩니까? 상대방이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우린 참아야 됩니까? 그런 모욕을 다 당해도 평화가 좋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서글픈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네. 말을 정말 잘못하셨고 이건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뤄진 얘기도 뭐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은 상태를 말아야 된다. 뭐 손자병법 몇 가지 인용하시려고 하는데요. 네. 도대체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국방관, 안보관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건 정말로 반대로 하셔야 되고요. 예. 이기는 상황,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평화를 만들겠다.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